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환 연구원입니다.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니까 잘생겨지고 싶은 욕구도 개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고 하면 사람은 욕구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사람의 욕구를 분석하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 욕구를 분석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메슈티컬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메슈티컬, 특히 코스메틱과 그 제약이죠. 이제 파르마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합성한 용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시장이 2014년에 약 5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을 좀 보시면 자,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합성어입니다. 화장품이라는 코스메틱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의약품의 파르마슈티컬이라는 용어를 합성해서 코스메슈티컬이라고 용어를 좀 붙이곤 하는데 주로 이제 미백이나 주름 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일환의 제품이다. 좀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반 사람들은 화장품 같은 경우 만약에 여드름이 있으면 여드름을 이제 가리는데 좀 급급하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화장품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약 같은 경우는 뭐 여드름에 뭐를 바르면 여드름 약을 바르면 여드름이 좀 남는. 그래서 이것을 화장과 어떻게 보면 약을 좀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 같은 것을 좀 살펴보면 피부에 흉터나 여드름 그리고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 이걸 그냥 덮어내는 그러니까 가리기 급급한 화장품이었다면 요거는 코스메슈티컬의 원리는 요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를 하는 부분까지 같이 결합된 어떻게 보면 상품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요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좀 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좀 분석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계 화장품 시장은 무려 260조 원의 시장입니다. 물론 뭐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 계속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260조 시장은 글로벌하게 보면 뭐 300조, 400조, 500조까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코스메슈티컬 시장이 글로벌하게는 35조 원의 시장을 이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의 성장세와 이 코스메슈티컬 시장의 성장세는 거의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드러그스토어에 좀 가보시면 약국 같은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드러그스토어에 화장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이제 다양한 상품을 좀 파는 약도 팔고, 어떻게 보면 화장품도 팔고, 이렇게 진열장을 많이 좀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그 가게 샵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스메슈티컬 시장을 어떻게 보면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뭐 계속적으로 커 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전체적인 치료제 시장이나 화장품 시장과 연동해서 성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코스메티컬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11%에서 한 5% 내외로 성장을 좀 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전문적인 리서치 조사 기관의 관점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약업체들과 화장품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결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화장품 업체들의 내가 만약에 화장품 업체의 사장이라면 이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시장을 딱 보고
굉장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시장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제약업체들 같은 입장에서는 약만 팔았었는데 오히려 약 팔다가 화장품 같은 경우도 같이 결합해서 팔면 화장품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제약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신사업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신문 기사를 좀 보시면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도 코스메슈티컬 시장의 남다른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약업계 같은 경우도 코스메슈티컬에 홀릭됐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 자, LG생활건강이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 생활용품 기업인데 화장품도 좀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CNP 차인박이라는 제약회사, 미용 제약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왜냐? 제약과 화장품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성장 동력을 계속 찾아가는. 그러니까 M&A가 많이 나오는 그 구간에 사업에 가보면, 아니면 섹터에 가보면 굉장히 뭔가의 신사업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M&A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주식시장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표적인 코스메티컬 중에 제품 하나가 바로 보톡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 치료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 1위 보톡스 생산 업체, 판매 업체가 바로 엘러간이라는 회사입니다. 엘러간의 매출 추이를 보면 치료용, 그러니까 보톡스가 두 가지 용도로 나뉘는데 이 회색 그래프가 미용 용도의 매출이 나오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치료용의 보톡스를 얼마나 팔고 있나라는 비중인데, 최근에 두 개 다 같이 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치료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미용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종합해 보면 코스메슈티컬의 전체적인 매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미 200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성장해 온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안 나올 이유가 없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제약업체들 같은 경우 화장품을 런칭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동성제약이라는 업체는 이제 봉독 화장품이라는 브랜드를 예전부터 생산을 좀 하고 있었고 1997년에 진출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웅제약이나 휴온스, 그리고 일동제약, 이런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제약업체들이 화장품을 생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휴온스라는 업체는 계속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데, 이 회사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필러도 만들고 있고 화장품도 만들고 있고 일반 의약품도 만들고 있고 오히려 신약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회사를 휴온스 같은 경우 2012년도부터 사업을 굉장히 많이 다각화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필러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메티컬 시장의 선도기업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도기업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관련주를 좀 추려왔습니다. 우선은 코스메티컬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회사들, 실적이 좋은 회사들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죠. 코스메슈티컬의 제품을 좀 가질 수 있는, 혹은 진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자, 그 단서는 1분기 실적은 항상 좋았던 업체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죠. 우선은 첫 번째로 한국콜마홀딩스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콜마 파마라는 제약사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콜마라는 화장품사를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메슈티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치고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오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오팜이라는 회사는 아토피에 특화된
특화된 기능성 화장품을 좀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KCI라는 업체도 MPC라는 원료를 활용해서 화장품 원료를 지금 생산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코스메슈티컬 기업들의 탑픽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101% 급증이 나오는 효과가 좀 발생이 됐고 대표적인 자회사인 이제 한국콜마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한국콜마홀딩스 지주회사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좀 이끌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네오팜이라는 업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3% 급증이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성장을 좀 하고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 업체인데 굉장히 기관 쪽에서 관심이 좀 많은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KC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샴푸와 린스의 원료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MPC 원료를 활용해서 화장품 원료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이 64% 급증하는 시세와 더불어서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메슈티컬 시장을 좀 바라볼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